안녕하세요. 저는 신촌파고다 종결토익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제이미호 강사입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러분 시험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오늘 8월 29일 정규 토익을 대비한 문제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난이도 중상에 해당하는 약간 고난도 문제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성적도 같이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여러분 보실 때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고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특강란이 있죠. 거기 토익 시험 대비를 클릭을 하시고 문제팩을 먼저 다운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1번 문제로 한번 가볼 건데요. 이 문제가 실제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고 헷갈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쭉 문장은 있고요. 그 다음에 just is 다음에 receptionist가 있고 이 자리는 전형적으로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럼 동사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시기를 수태시 요 세 개가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일단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태시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을 때 수일치도 다 괜찮고 수동태도 능동태죠. 그죠? 수동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문제를 시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제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제가 뭐 yesterday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있는 거는 just as라는 접속사고 그 앞에 시제가 과거라는 거 요거가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봤을 때 여러분 해석상 리셉셔니스트가 집에 가려고 했다. 그럼 이제 과거가 맞았기 때문에 과거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완료랑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료도 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헷갈렸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정답부터 바로 가면요. 정답은 제가 C번으로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제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just as라는 이 접속사를 잘 보시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 as는 여러분 우리가 전치사로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전치사 접속사로. 근데 이제 뜻을 쓸 때 as는 전치사로 무엇으로서 무엇처럼 약간 이렇게 쓰고 접속사로서는 때나 때문에 대표적으로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접속사기 때문에 약간 롭서처럼이라기보다 때나 때문에로 가는데요. 이때 때와 때문에 느낌에서 지금 just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어려워하지 마시고 as를 just로 싹 강조를 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때는 때인데 딱 그때 그 느낌. 그래서 when이랑 약간 while에 가깝습니다. 거의 동시동작에 해당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가 도착을 했을 때 어떻게 리셉셔니스트가 집으로 패키지가 도착을 했을 때가 아니라 얘네가 가려고 할 때 리셉셔니스트가 가려고 할 때 도착했다. 거의 동시동작. 그러니까 동시동작이니까 이 과거니까 같이 과거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C다.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주절의 시제가 있죠. 그러면 이 앞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얘가 주절인데 종속절의 시제가 당연히 주절보다 나중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과거 중에서 고르자. 이렇게 와도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현재 완료랑 헷갈리셨던 분들은요. 항상 현재 완료는 무엇이다? 당연히 과거 대신에 옛날에 예를 들어서 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완료는 이름이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까지 완성이 돼야 되고 또는 어쨌든 간에 옛날에 일이 끝났지만 결과가 현재랑 상관이 있든지 동작이 쭉 연결이 되오든지 어쨌든 현재랑 상관이 있는 애입니다. 근데 요거는 패키지가 도착을 했다. 과거가 지금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랑 바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굳이 쓸 이유는 없다. 왜 현재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just as라는 접속사 기억해 주시고 딱 그때 그래서 시제 같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완료는 현재까지 상관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얘는 항상 반복 습관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늘 그렇고 항상 그렇고 그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틀리지 않는다는 거 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C로 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요. 제가 지금 시제로 준비를 했고요. she 다음에 해당하는 동사를 잡자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일단 딱 보실 때 수태시를 여러분이 꼭 순서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 개는 꼭 다 맞아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여기서 동사가 아닌 걸 제낍시다. 그리고 나머지를 좀 비교를 해주시면 return, returns랑 had returned가 있죠. 여기서 이제 남는 것끼리 비교를 해서 바로 찍는 그렇게 문제를 푸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셨을 때 요 중에서 she니까 얘는 지금 수일치가 틀리겠죠? 그래서 C나 D 중에 고르자 이렇게 오면 되겠고 당연히 시제 문제로 간다. 그럼 미래니까 굳이 과거 완료 쓸 필요 없으니까 얘가 답 이렇게 와도 되고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거는 지금은 여러분 문제가 어렵지가 않은데 어떤 문제는 그냥 she return이라고 문제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래니까 미래 이렇게 찍어가지고 틀린 학생들 되게 많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바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문법 있죠? 바로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녀가 도착을 하면 여행에서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이다. 이렇게 돌아오면 이라고 현재로 얘기하지 미래로 돌아올 거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도 미래일이지만 현재 시제로 미래를 얘기를 해주는 걸 우리가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 접속사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길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확인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 주절입니다. 조심하실 거는 주절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왜? 주절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니까요. 주절은 미래 시제, 그리고 부사절의 접속사, 그리고 부사절, 요 시제가 현재. 이렇게 세 개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미래 시제가 will이죠. 근데 미래 대신에 명령문도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Please stand up. 그러면 서주세요 좀. 아직 안 일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도 명령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령문도 미래 시제가 될 수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조금만 고난도로 가면 여기다가 현재 시제를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시험에서 현재 시가 있으면 현재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가 보기에 없다. 그럼 뭘 찍어주시면 되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현재 완료 있죠. 걔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제를 써주시고 그게 없으면 완료가 들어가도 괜찮다. 그럼 정답이 뭐다? 굳이 D를 갈 필요가 없고 C로 답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이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고요. 복합 관계사라고 하는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구조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이 접속사 문제를 하면 접속사의 구조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구조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다? 동사의 개수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가 여기 하나이고 동사가 또 있고 동사가 또 있다. 동사가 무지 많다. 그러면 동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당연히 접속사가 필요하죠. 항상 동사 수에서 하나를 뺀 게 접속사의 수니까요. 근데 그럼 접속사가 안 되는 거 일단 제끼면 되고요. 구조를 보시면 얘가 instructed 지시를 받았죠. 그리고 그럼 픽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하라고니까 뒤에서 나오는 문장이 무엇을 하라고 얘가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엇을이면 을을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적어를 누가 만드느냐? 바로 명사가 목적어를 만들겠죠. 여기까지 오셨죠? 근데 명사인데 그냥 명사가 아니라 뒤에 문장이야.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다? 그냥 명사가 아니라 얘는 명사절이 들어갔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근데 접속사가 보면 구조를 보고 얘가 명사를 꾸미려고 나오는지 아니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앤지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다 명사절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at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고 if는 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가는 거고 역시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세 개 중에서 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한데 문제는 무엇이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로 보시는데 이게 통으로 주어로 보고 이게 그냥 이 명사절의 동사라서 이 명사절을 만드는 것인데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그냥 얘 이렇게 와도 되고 이게 여러분 너무 복잡한데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구조 보기 힘든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연결 안 되는 부분 있죠? 요거를 그냥 살짝 없앤다.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녀가 결론 내린 이거를 그냥 살짝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녀가 생각한 거 그냥 빼고 그래서 여기가 그냥 주어고 그리고 여기가 매치되는 동사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차피 동사가 두 개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녀가 생각한 어느 것이든지 픽을 해라. 그래서 얘 접속사 안 되니까 탈락이고 얘는 어차피 주어 자리고 완전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whichever 이렇게 와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보셨을 때 문장이 복잡하면 이렇게 삽입된 문장을 빼서 잘 생략을 하셔도 문제가 간단해 보이면서 훨씬 더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명사절이 들어가면 일단 이게 절의 구분을 해서 명사절이 들어갈 자리인지부터 판단해서 접속사를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를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이제 접속사를 또 제가 준비를 했고요. 답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판매량이 확 급증을 했습니다. 얘가 홍보 이벤트 다음에 스토어 매니저가 고려했죠. 그러면 좀 더 많은 스페셜 딜을 하자. 그럼 당연히 판매량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D가 맞겠죠. 그러니까 so로 그냥 답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개가 접속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접속사가 만약에 부사절이 아까처럼 우리 3번의 문제처럼 명사절이랑 막 섞여 있고 절을 구분해야 되고 이러면 그냥 구조로 문제를 푸시고 만약에 부사절이 두 개 이상이다. 그럼 해석이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구조 분석을 해도 해석은 마지막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 중에서 우리는 해석을 바로 해보면 그래서 매니저가 늘릴 거야. 이게 맞으니까 원인 결과로 D를 그냥 찍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은 이 so를 보기 위한 건 아니었고요. 이 나머지 세 개가 또 시험에서 잘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애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only if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if에다가 only로 강조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if는 만약에인데 only를 넣어서 딱 그럴 때, 그런 만약에 그런 경우에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들이 들어오고 입장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동반한 경우에만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고죠. as도는 as if랑 비슷하고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however 이거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걔는 보통 부사 취급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동사가 이제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however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구조를 보셨을 때 주어 동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있지 않고 보통 앞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죠. 그럴 때는 how랑 이렇게 매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no matter how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요렇게 해석이 가능한 접속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ow가 원래 형용사랑 부사랑 만나죠. how much, 뭐 how to 이렇게 만나듯이 얘도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를 여러분 빵 찍으세요. 주어 동사가 있고 그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을 때 however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쉬웠어요, 쏘. 근데 나머지 것들 기억해 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번은 제가 이제 전치사를 두 문제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요거를 보셨을 때 이제 far, even, more 뭐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이 문장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거를 해석을 대충 때리다 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는 뭐냐면 이 dose를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하고 잡는지 요거를 일단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해요. 여기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이죠. 자, 일단 도즈가 나오면 여러분 요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물건이 있는데 우리 회사 물건은
너네 회사보다 좋아. 여러분 요거 이해 못 하시는 분 없죠? 우리 회사 물건 너네 회사보다 좋아. 당연히 괜찮죠. 예, 다 이해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근데 이게 영문에서는 딱 클리어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회사 물건이 너네 회사보다 좋아. 그러면 우리 회사랑 물건은 지금 너네 회사랑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약간 애매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물건이랑 회사랑 비교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물건이 좋아라고 하고 너네 회사 물건보다 좋아. 물건과 물건을 비교한다는 느낌으로 비교급을 써준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도즈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도즈가 나왔을 때 일단 얘는 도즈는 당연히 대신 단수고 도즈는 복수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에서 복수명사에 해당하는 거를 잡아줘서 그게 요거랑 비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위생 기준이 다른 회사에 얘 그냥 복수명사 잡아주면 돼요. 그냥 쉽게. 그러니까 위생 기준보다 이렇게 느낌 아시겠죠? 요거를 두 개를 비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비교급이 more than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느낌을 이 비교급으로 만들어주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more가 보기로 나왔지만 얘가 답이 아니라 왜 than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냐면 extend 다음에 beyond를 써서 beyond 자체가 그 이상이다. 이 비교급의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beyond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extend beyond에서 한꺼번에 이것보다 넘어서다, 능가하다, 이거 이상이다 이렇게 수거 표현으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문제 나왔을 때 조심을 해주세요. beyond가 그 이상이다, 그것보다 넘어서다 그런 느낌으로 이 두 개의 비교의 비교급의 뉘앙스로 쓰고 있다는 거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extend beyond 그 이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익에서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beyond repair 이런 말도 하나가 있었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수리를 넘어서는 앞에는 데미지 손상이 있어요. 그럼 수리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되는 이렇게 뭐 의역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xtend beyond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does를 보는 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치사 두 번째. 자, 요거 답은 쉽죠. 미팅 동안의 듀링 끝. 쉽죠. 하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무엇이다? 쉬운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왜? 나머지 것들이 최근에 시험에서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게 일단 upon, 그 다음에 across with 요거는 꼭 같이 정리해 주세요. upon 또는 on도 괜찮죠. upon은 그냥 up on이에요. on에다 up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n이 쓸 자리에 up이 들어가는데 on 다음에 명사를 쓰거나 동명사를 쓰거나 해도 되고 up한 다음에 역시 명사나 동명사를 써도 되고 그래서 하자마자 up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도착한 다음에 약간 이런 뉘앙스로 across 이거는 기본 뜻은 걸쳐서 그러니까 건너편에 가로질러 기본 뜻이 있고요. 특별히 across from 하게 되면 맞은편에 얘도 기억해 주세요. 근데 시험에서 걸쳐서란 뜻으로도 잘 나온다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걸쳐서 전국에 걸쳐서 across nation 이런 식으로도 잘 쓴다. with는 사람일 때는 함께, 사물일 때는 가지고, 뭐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동사, 동시동작 뭐 이런 걸 쓰겠죠. 정답은 D, during. 네. 자, 7번 가봅니다. 이제 부사, 이제 어휘들 제가 조금 어려운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 어휘고요. 지금 보셨을 때 얘네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럼 뒤에 카드랑 선물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제공하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뜻부터 보시면 자, tremendously가 엄청나게죠. 그럼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제공한다 카드를 말 되죠. 그 다음에 considerably 상당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제공한다 카드를 이것도 말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 상당히 많은 카드 제공하네, 엄청나게 카드 많이 제공하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많이를 붙여서 막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대충 때려서 아 카드니까 많이 제공하나 보다 이렇게 막 대충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용사나 부사는 꾸미고자 하는 애가 있으니까 나온 애죠. 그러니까
꾸미고자 하는 그 언저리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꾸미는 걸로 여러분이 대강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하다를 꾸미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뭘 꾸미는 거냐면 얘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created.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다양한, 어떻게 만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만들어지거나 엄청나게 만든? 한국말은 될 것 같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만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답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 create를 우리는 꾸며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제끼시고 나머지 두 개 중에서 보시는데 일단 neglectfully는 뭔지는 모르겠다. 근데 일단 n이 들어갔으니까 약간 부정의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끼고 나머지 예지 않을까. 그러니까 토익에 여러분 한 번에 꽉 답으로 찍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딱 보고 딱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안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거법이 그냥 제일 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걸 제끼고 눈치껏 때려서 이제 나머지 그 대신에 이제 자리를 잘 찾아서 얘가 뭘 꾸며지는지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thoughtfully고요. 이 thought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전적으로는 생각이 깊게 친절하게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배려 깊고 사려 깊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플랜을 well 잘 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신중하게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만든 다양한 선물과 그리팅, 어떤 것들을, 카드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전적으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제끼신 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많다는 건 신중하게 했구나. 이렇게 하니까 create랑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neglectfully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얘가 나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고난도 복화, 결국에는 고득점은 고난도 복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neglect라는 단어가 일단 무시하다, 방치하다입니다. 예, 부정어구가 있죠. 그래서 무시하고 방치하다의 느낌이고 얘가 이제 보통은 투부정사를 써서 뭐뭐 할 것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런 느낌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뭐뭐 할 것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게 명사로 태만, 방치, 소홀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사가 negligence가 되게 되면 부주의, 태만, 과실 역시 같은 뜻으로 가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시고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형용사가 두 가지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negligent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항상 이 형용사가 그런 그냥 상태 ENT가 형용사를 그냥 그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동사에다 그냥 형용사가 됐으니까 태만한 상태, 부주의한 상태 이 정도 느낌, negligent. 근데 얘가 able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able은 항상 할 수 있는 이란 느낌이죠.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의역을 해주면 태만해서 무시할 정도, 이게 원래 무시하다니까.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이 정도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은 그런 하찮은 사소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negligibl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방치하다를 neglect를 봤는데 요 복화도 조금 조심을 해주세요. 그래서 unattended 요게 이제 뭐 참석 출석이라고 하지 마시고 방치된 이란 뜻으로 토익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방치해서 혼자 두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 문맥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neglect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무엇을 우리가 꾸밀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만들다를 생각했을 때 신중하게 만들었다. 이게 정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C고요. 조심하실 거 항상 considerably도 참 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증가 감소 양에 대해서 같이 쓸 때 considerably 얘도 같이 쓰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명사입니다. 트레이닝이죠. 근데 이 문제 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동사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를 만드는 애가 되겠고요. 주어는 누가 만든다? 명사가 만듭니다. 그래서 명사를 따졌을 때 얘 명사, 얘도 명사, 얘도 명사, 괜찮죠? 뜻도 어차피 어근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럼 명사가 3개이면 우리는 뭘 따져야 된다? 가산, 불가산을 따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웃기지만 요것만 생각해 주세요. 사람은 무엇이다? 가산.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이 이걸 쓰면 항상 피식피식 이렇게 웃긴 하는데 사람 이렇게 딱 눈에 찍으시면 됩니다. 사람은
가산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가산이라서 have turned죠. have 복수 동사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명사로 갑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pervisors가 turn in 했습니다. 평가를 제출했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사람 가산,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네, 우리는 항상 실수를 줄여야 한다. 네, 요거. 그래서 답이 C. 자, 9번.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여러분. 자, 9번은요. 샘플 그룹이 있습니다. 디스크라이브가 이 목적어를 as가 있고 뒤에 어떻다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AB, 예. 그래서 목적어를 이 상태라고 설명하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목적어가 뭐냐면 얘네입니다. 루트원 슈즈의 커런트 커머셜 요 광고가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샘플 그룹이.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보충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보어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죠. 근데 명사는 동격, 형용사는 얘를 설명.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형용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B랑 C가 형용사가 있는데 forgetful가 forgettable. 자, 제가 아까 전에 좀 전에 문제에서 negligent랑 negligible이랑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able과 일반 형용사의 느낌을 구별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복화를 외우실 때 항상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그냥 복화 이 뜻은 이 뜻이니까 외워 무작정 저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잘 쪼개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정확하게 해석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forgetful은 forget이라는 동사가 진짜 그냥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있다 형용사 그냥 잘 있는 잊어. 그러니까 약간 건망증이 있고 잘 있는 이게 forgetful. 근데 문제는 목적어가 commercial이거든요. 광고가 잘 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forgettable이고 이게 뭐겠어요? 잊을 수 있는 거죠. 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있는 거랑 잊을 수 있는 거랑 다르죠. 잘 잊을만 하고 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잊기가 쉽네, 잊어버리기가 쉽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래서 잘 잊혀지는, 잊기 쉬운 요 얘기를 뜻하는 forgettable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답은 C번 forgettable로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우리 풀어봤었고요. 자, 드디어 오늘의 파트 5의 나머지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이제 분사로 가져왔는데요. 예,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약간 뜻은 비슷한데 애매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프로브 다음에 레플리카 블라블라 아 뭔지 모르겠다 뒤에 문장부터 봤더니 비평가들이 할 수 있었는데 분류를 할 수 있었대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의 attribute. attribute이 이제 동사로 쓰게 되면 뭐 기인하다 이런 거지만 명사로 쓰게 되면 특성이나 성질, 속성 약간 이렇게 명사로 갑니다. 그럼 두 개의 성질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지금 뭐로 들어가냐로 봤는데 여러분 지금 attribute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사는 사람이 아니면 얘가 지금 이게 직접 뭐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PP로 가서 뭐뭐 된 구별된 성질인가 이래서 B를 많이 찍어서 많이 틀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조심하실 게 distinguished랑 distinguishing이랑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외들이 나오기 때문에 토익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distinguishing이 정말 구별을 하고 있는 느낌 아시겠죠? 구별을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성질, 특성, feature, attribute 이런 거랑 붙어서 구별을 하고 있는 특색들, 독특한 특색이 있는 그런 뜻이 distinguishing이고요. distinguished는 무슨 뜻이다? 구별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넌 정말 구별됐구나. 정말 너는 참 정말 유명하구나, 저명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distinguished는 구별이 된 사람 이런 느낌으로 유명한, 저명한 이런 뜻으로 갈 수 있다. 보통 사람 앞에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distinguishing attribute 이렇게 갔었고요. 지금 밑에 제가 정리해드린 요 노련한, 유명한, 저명한 시리즈 있죠. 얘 꼭 외워가지고 가십시오. 잘 나옵니다, 은근히. 그래서 experienced, 노련한. 그 다음에 비슷한 느낌이 seasoned가 있습니다. 계절은 seasonal인데 seasoned가 이제 노련한, 한 계절 겪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노련한, renowned, 성취가 사람이 됐어요. 이미 그랬기 때문에 유명하고 저명하고 뛰어난, 구별된, 뛰어난 이런 느낌이 보통 사람 앞에 써서 유명한, 저명한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알 듯 말 듯, 쉬울 듯 어려울 듯 약간 이런 문제들, 특히 학생들이 실수를 잘하는 문제들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꼭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정리한 것들 중에서 내가 몰랐던 문법이 있다. 그럼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파트 6과 7로 가보겠습니다. 파트 6, 자, 이제 테넌트한테 알리는 글입니다. 그래서 광고글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항상 파트 6을 읽으실 때 내가 이거를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건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라고 생각하시고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11번부터. 자, 세입자들한테 이제 세입자 받고 있습니다. 그거겠죠. 그래서 우리 캠퍼스 타워 아파트먼트가 있는데 걔가 어떻게 풀파티를 개최를 합니다. 이 comfortable lifestyle can be 하고 딱이죠. 그럼 우리 광고 뭐예요? 자, 여러분 이 좋은 게 너의 겁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겁니다. yours 이렇게 가겠죠? 우리 아파트먼트가 뒤에 convenient access를 제공한다. access 여러분 전치사 있으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접근을 뭐하고 있죠? 제공을 하는데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죠. 현재 시에는 뭐다? 반복 습관 일반적인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 아파트가 편리한 이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offer. 됐죠? 나머지 될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일단 쭉 했습니다. 그럼 앞에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주냐면 여기까지 쭉 좋아. 그 다음에 you will love, 네가 일단 좋아하게 될 건데 우리의 정말 연결되네요? 네, 그래서 방이랑 그 다음에 최신식의 키친이랑 다 좋아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좋고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가 every renter, 모든 렌터하는 사람들은요. 액세스 접근 권한이 있는데 접근권이 있는데 우리의 피트니스 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요. 리딩룸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번에 이제 접전부가 나오고 뒤에 네가 not want to stay home. 근데 집에 머무르고 싶지 않을 수 있어. 이러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앞에 좋은 얘기 계속 집이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집에 안 있고 싶을 수도 있어 막 이러니까 이상하죠. 그럼 그 얘기가 뭔지 좀 더 읽어보면 뒤에가 얘는 집 안도 좋지만 사실은 집이 있는 위치도 좋으니까 아파트 위치도 좋으니까 밖에도 나가도 좋아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의 반전이다. 정답은 however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애들이 좋긴 좋은데 너는 꼭 집에만 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밑에 나오죠. 우리의 아파트먼트가 어디서 여기 도시 중심에 있어가지고 너가 다양한 어떤 옵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컨설턴트가 쭉 여기까지 좋은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풀기 위해서 문장을 봤더니 우리의 컨설턴트가 있죠. 예, 상담 가능한데 일주일에 7일이고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괜찮죠? 예,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시간이 나왔으니까 반가워서 그냥 these hours 우리 요 시간 연장 이렇게 바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전형적인 함정이죠. 그래서 파트 6을 여러분 이거를 푸실 때 인설션 문제를 푸실 때는요. 항상 4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말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속어법으로 푸셔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제끼면서 핵심을 따져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안 되는 건 우리가 하이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워커스를요. 이건 틀리겠죠. 갑자기 누구를 고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D번에 몇 개의 어떤 집들이요. 이용 가능하죠. 다음 달에 갑자기 이용 가능할까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A, B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여름 시즌 동안에 연장을 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A번을 봤더니 after hours가 뭐냐면 근무 시간 이제 그 넘어선 거죠. 그래서 근무 시간 넘어선 약속들은 스케줄을 잡힐 수 있는데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사전 공지해가지고 잡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연락 주셔가지고 예약 잡으세요. 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봤을 때 뒷문장을 봐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문맥상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시간을 그냥 여름 동안 늘린 게 아니라 우리한테 연락 주셔서 어레인지 좀 잡아주세요. 투어도 한번 해보세요. 투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연락 주고 요 시간에 근무하니까 우리랑 좀 일정 좀 잡자. 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일정을 잡는 그 문맥과 그 뉘앙스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A번으로 갑니다. 일단 우리가 컨설턴트가 이 시간에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근무 시간 넘어서면 미리 연락해서 어레인지 잡으시면 되겠고 투어 하려면 우리한테 전화 주시고요. 이렇게 일정 잡는 걸로 가겠다. 갑자기 중간에 우리가 이 여름 동안에는 이 시간을 늘린다. 그럼 근무 시간을 이 사람들이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에는 A번으로
정답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대망의 파트 7으로 갑니다. 파트 7 여러분 밑에 문제팩 이제 풀어보셨으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문제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거를 잡지 못하면 그럴 듯 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일단 여기 library입니다. 그럼 library welcome이니까 무슨 library에 대해서 어떤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봤더니 library의 규정, 규칙이고 관련된 첫 번째 지문입니다. 그래서 extra 그리고 특별히 old archive에 해당하는 거, 거기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첫 번째, 다음 중에서 library에서 언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library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16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룰에 따르면 다음 중에서 방문객들은 뭘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7번의 문제는 이제 올드 아카이브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라이브러리의 전반적인 걸 한번 읽어보면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라이브러리가 있고 퍼블릭 액세스가 있고요. 1, 2층 대략적인 게 나오고요. 이 룰을 먼저 보시면 게스트가 유효한 아이디랑 그 다음에 required form이 있었겠죠. 어떤 거냐면 library members가 돼야 됩니다. 걔네가 뭐 하기 전에 입장하기 전에 그럼 당연히 입장하기 전에는 무조건 멤버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걔네가 쓸 수가 있는데 컨텐츠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요 구역에서 그리고 모든 자료들이 잘 오르가나이즈가 돼 있어서 리턴 아이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리턴 구역으로 돌려주지 마시고 멤버스가 요청을 되어지죠. 그럼 요구를 받고 요청을 받는데 어떻게 해라? 걔네들을 쉘프 다시 꽂는 겁니다. 그래서 꽂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지에 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첫 번째 다음 중에서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돼 있었을 때 자, 요거 맞는가요? requires고요. 방문객들한테 멤버십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죠. 그죠? 예, 멤버십 가입하는 거 들어오기 전에 얘 맞고요. 두 번째, 걔가 할인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뭐 퍼센트 표시가 있었거나 할인이라는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걔가 스페셜 섹션이 있고요. 대학생들을 위해서만 이런 것들도 없었던 것 같고 네 번째, 걔가 이번 주말에만 이것도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우리가 답의 근거가 확실한 A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그렇다면 방문객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생활하실 때 쭉 봤을 때 리딩 민감한 자료들 읽지 말고 그 다음에 비버리지 가져오지 말고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음료수 가져가면 도서관은 안 되지. 당연히 흘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야 이렇게 찍어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걔가 어떻게 아이템을 미리 예약을 하고 당연히 도서관이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본문에 있던 거를 근거로 하시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글을 쭉 읽었을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no personal belongings가 permitted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소지품들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글을 쭉 읽은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개인용품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비번으로 헷갈려가지고 찍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비버리지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가 룰에 따르면인 거죠. 그래서 아카이브에 관련된 얘기고 아니고 여기 올트 아카이브 이렇게 된 거랑 다른 문제고요. 또 하나가 비버리지랑 또 개인 용품이랑 belongings, 개인 소지품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 소지품 중에 비버리지가 있지 않을까. 너무 그렇게 멀리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개인적인 소지품은 허락이 안 되는 거고 딱 비버리지를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언급된 게 없었고 정확하게 언급이 됐던 건 무엇이다? 다시 리셔브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룰에 따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용했던 아이템을 다시 꽂지 말 것. 네, 얘를 정답으로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답의 근거는 본문에 정확해야 한다. 자, 17번입니다. 그렇다면 방문객들이 올드 아카이브를 가는 애들은요, 그들의 리서치를 레코드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하나 더 읽어봤더니 다음 중에서 탑픽이고 이 사람의 리서치의 탑픽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건 2번 지문이랑 연결이 되니까 17번의 올드 아카이브에 있는 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 거고요. 여기 문장에서 일단 개인 소지품 안 돼.
그리고 일단 temporary storage를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있죠. 이런 것들이 파트 7에 좀 잘 나오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죠? 가정법 도치로 if가 생략이 되고 주어 다음에 원래 should가 있는데 얘 생략돼서 should가 앞으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가 필요하면 혹시라도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ake note 하거나 take note가 record인 거죠. 그래서 take note 하거나 스케치가 필요하면 답 그대로 여기 있죠. 그래서 스텝이 너에게 펜이나 펜슬을 줄 것이다. 요거를 그대로 답으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Specialist Conduct Recording 아니고 Renting Laptop 아닌 거죠. 라이브러리 스텝한테 Writing Materials를 요청함으로써 정답은 그래서 C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역시 paraphrasing도 너무 take note는 record다 이렇게 외운다기보다 이렇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을 제끼셔서 나머지를 찍어주면 여러분 못 외웠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떤 규정들을 봤는데요. 18번 문제가 은근히 그냥 잘 틀립니다. 그리고 19번에 이 사람이 materials가 suggest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18번에 이 사람의 리서치의 토픽이 무엇인가? 그럼 지금 이 사람의 리서치의 토픽 있죠, 이렇게. 네, 요거를 보시고 나서 여러분이 답을 찍으시는데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29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역사와 29년이니까 아 당연히 역사적인 거네. 그러니까 문제 18번에 와서 히스토리네. 이래가지고 또 틀리는 거죠. 자 여러분 항상 정답은 어떻게 만든다? 본문에 있는 거를 갖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정답의 이 단어는 당연히 본문에 있는 거를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한두 단어가 틀리게 만드는 겁니다. 오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읽어서 이 보기가 끝까지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꼼꼼하고 정확하게. 그럼 얘가 뭐냐면 엔지니어링 퍼블리케이션에 대한 역사거든요. 그거 맞나요? 그럼 아까 전에 봤을 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 사람의 홈 디자인의 역사. 시카고 블루프린트 청사진이죠. 이 사람의 여기 청사진이 이 시기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것이지 이게 역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반가워서 찍으면 안 된다. 공학 출판물의 역사. 이거는 얘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만 보고 찍지 않으셔야 돼서 B번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올드 원고나 뭐 famous engineering scholar 스쿨이나 학교나 이게 지금 핵심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이 어떤 certain 어떤 architect의 건축가의 어떤 work 작업에 대해서 왜? 앞에 나오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공통점이 보이죠. 그래서 이 특정한 어떤 건축가의 이 사람의 어떤 작품들, 작업들 요게 리서치 주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무엇으로 가냐? 우리 A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이죠. 딱 봐도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단위 지문에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은 당연히 연계 문제로 풀어줄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연계를 잡을 것인가, 어디가 근거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 많이 강의를 하지만 지금 시간은 짧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이게 연계 지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materials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suggest니까 추론하고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인 거죠. 그럼 우리가 연계되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와 있는 거죠? 리서치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드 아카이브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답의 근거를 우리가 풀었던 그냥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라 특별히 올드 아카이브로 가서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의 규정들을 우리가 가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에 펜슬까지 읽었으니까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올드 아카이브의 이 매터리얼스들은요 어떻게 된다? 다른 라이브러리를 당연히 가져갈 수 없고 그리고 여기 특별한 복화가 있죠. Only 3 items만 3개만 어떻게 한다? 한 번에 view 될 수 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시간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준 단서가 있는 거죠. 3개만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거랑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얘 몇 개? 4개를 지금 빌리려고 하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그 사람이 모든 all of his request 아이템을 한 번에 at once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답이 A번이고 그 사람이 엔지니어링 스튜던트다. 알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요거 다시 보면 아까 시간 안 되고요. 그 사람이 fee를 낼까요? additional 추가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고. 그러니까 정답은 A번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근거. 그리고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볼 것 같은가. 네, 요거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읽어주고 그러면 연계 포인트를 조금 더 잘 잡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문제들을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8월 29일 이제 정규 토익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파트 5 10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6, 7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많이만 그냥 막 푼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귀찮지만 꼭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복습을 하셔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빨리 그거를 제껴야 좀 더 좋은 점수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좀 덥고 힘드시긴 하지만 끝까지 힘내셔가지고 마무리 시험 잘 준비하시고 시험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촌파고다 종결토익의 제이미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